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창업화를 위한 기업의 성장성, 초과 수익을 위한 신성장 흐름, 냉철한 분석으로 산업의 미래를 분석해 흐름을 예측한다. 투자의 어둠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유일무이 국내 최고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4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4월이 시작됐고, 굉장히 이제 따뜻한 날씨가 있다가 찬바람도 불고 그러는 지금 상황인데요. 장이 좀 오락가락하는 분들도 역시 요즘 날씨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다소 이제 혼선이 있는 전체적인 장 흐름에서 정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좀 답을 드리도록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에서 2번까지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 그리고 문자로도 홈페이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sentv.co.kr입니다. 여기 종목 상담 게시판이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이제 거래소가 2,000포인트를 결국 이제 안착을 못했어요. 2,000포인트의 등락만 계속 반복을 하다가 결국 2,000포인트에 안착을 못하면서 소폭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 하루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결국은 2,000포인트다, 2,000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현재 지수의 방향들, 그리고 앞으로의 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이제 요번에 반등을 이끌었던 것은 외국인이 이끌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매매 동향을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맞냐면 박스권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이라는 것은 하단과 상단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단을 어느 정도로 좀 잡아야 되냐면 1900 정도면 일단 하단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2000포인트를 넘어서 혹시라도 변수가 좀 작용한다면 2100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대형주는 강하게 반등 나올 때 잘라놓고요. 많이 빠질 때 사는 이런 전략을 좀 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매매 방법은 고점 매도 저점 매수인데, 우리는 항상 잘못하게 되면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되니까 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셔야지만이 앞으로 장세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박스권 장세에서도 종목 장세는 계속 펼쳐질 거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 장세는 계속 펼쳐질 건데,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면 중소형주가 계속적으로 상승은 하되 단 종목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강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툭툭 치고 나오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1단계 상승을 하는 모든 종목의 어떤 시세는 어느 정도 분출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2단계 상승을 위해서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지만이 향후 장세에 좀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지난주 종목에 대해서 잠깐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를 좀 말씀드렸냐면, 이제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은 뭐 하는 종목이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이제 이쪽은 지문 인식이다. 그래서 쉽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문 인식이 지금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대부분 장착되어 있는 게 많지 않죠. 애플에서 일부 채택되고 갤럭시에서 일부 채택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게 딱 맞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개인 핸드폰을 들고 다닐 때 카메라가 들어가 있던 핸드폰이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카메라가 모든 스마트폰에 하나씩 적용되더니 나중에는 전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다 부착됐다.
그럼 크루셜텍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요. 지금 이제 지문인식 방법을 가는 겁니다. 가는 거고 지금 한 대씩 두 대씩 적용되다가 어느 순간인간 모든 스마트폰에 지문인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물인터넷의 진정한 그 수혜주는 이쪽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전자결제의 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크루셜텍이 관련 종목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자,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서 잠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다음날 아주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한번 종목이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했는데 결국 거기서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수급들 괜찮아지고 있고 차트 모양도 괜찮아지고 있고요. 일단 뭐 앞에 저항선 14,000원대 저항은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14,000원, 15,000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뭐 이 정도를 갖고서 목표 수익을 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신다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전고점 정도까지는 한번 우선 보자. 근데 전고점까지 봤어도 거기서도 목표가는 위쪽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매하실 종목은 아니고요. 향후 흐름들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AS는 지금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식학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띄워놨는데요. 좀 생뚱맞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성장성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장성이라는 얘기는 늘 뭐라고 하냐면 상업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 꿈만 갖고는 안 된다. 상업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대체 성장성의 개념이 뭐냐라는 거죠. 자, 보통 주가라는 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주가라는 것은 영업가치 플러스 자산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 회사가 하는 본연의 임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가치가 뭐라고 보시냐면 스마트폰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이익 금액을 영업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산가치는 뭐냐면 그동안 장사를 잘해서 쌓아놨던 것들. 그러니까 돈으로 기계장비도 살 거고요. 뭐도 살 거고요. 땅도 사놓을 거고요. 건물도 살 거고요. 그런 것들의 합산을 자산가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업가치라는 걸 갖다가 쉽게 보시면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게 퍼라는 개념은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퍼라는 게 영업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산가치라는 것은 PB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퍼를 갖다가 10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줍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양산업이나 성장하지 못하는 산업들은 퍼를 낮게 줍니다. 그래서 퍼가 3, 4짜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퍼를 높이 주는 쪽은 그래도 성장성이 있는 쪽이라고 보는데 보통은 평균적으로 퍼를 한 10 정도 줍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1년에 돈을 100억 정도를 벌어들인다. 그러면 퍼 10이라는 건 곱하기 10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얼마냐면 1000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1000억이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1000억이 되면은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시가총액 2000억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PBR 1 미만은 저평가다. 그리고 퍼가 5, 6이기 때문에 저평가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봤을 때 시가총액 2천억이 적정 주가인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무지무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의 영업 환경이 어떨 거냐는 거죠. 내년의 영업 환경이 올해는 100억을 벌어들였는데 내년에 갑자기 벌어들이는 이익 금액이 10억으로 확 줄어버렸다.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500억은 10억을 벌어들이는 회사에서 10배를 하면 100억이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순간적으로 10분의 1토막이 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과연 돈을 이만큼 벌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퍼라는 개념에서 단순하게 현재 시점으로만 놓고서 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이 기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돈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벌어낼 수 있냐라는 영업 가치를 가질 수 있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PBR 1 미만은 대표적으로 저평가라고 무조건 사라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엄청난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PBR 1 미만의 주가가 형성된 회사가 영업 손실이 나기 시작해서 자산 가치를 깎아먹기 시작하면 금방 깎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단순하게 퍼와 PBR을 놓는 주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라는 것은 저평가 영역도 있고요. 고평가 영역도 있습니다. 근데 저평가다 고평가다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이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성장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을,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미래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과연 이게 새롭게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항상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뭐라고 많이 얘기를 하냐면 산업의 흐름을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자,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성장하지 못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산업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스마트폰 부품업체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급격하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평가됐는데 근데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스마트폰의 전체적인 성장의 볼륨에 한계가 노출됐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라고 해도 나중에 실적이 붙어버리면 저평가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산업이 올해 성장할 수 있냐 성장하지 못하냐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장성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상업화가 전제가 되는 성장성. 올해 좀 덜 벌어도 내년에 벌어낼 수 있는 회사냐 못 벌어낼 회사냐 이걸 갖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도표가 두 가지인데 삼성전자라는 차트하고 SK텔레콤이라는 두 개의 차트를 비교를 해드립니다. 자, 먼저 대표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저평가다 고평가다 얘기할 때 저는 분명히 지금 삼성전자는 저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어떤 회사였냐면 여기 분명히 보시면은 1단계가 가전제품이죠. 얘네들은 가전제품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가전제품으로 시작해갖고 2단계로 반도체 회사가 됐고요. 3단계로 스마트폰 업체가 된 거죠. 그래서 과거의 오랜 기간들을 놓고 보니까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왔을 때 이때는 뭐 때문에 올라왔냐면 얘 때문에 올라온 거죠. 가전제품으로. 자, 2단계가 올라갑니다. 2단계가 올라가는데 이때는 뭐 때문에 올라왔냐면 반도체라는 걸로 올라온 겁니다. 자, 3단계는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으로 움직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삼성전자를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에서 반도체,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정도의 성장성을 또 하나 붙여줄 수 있다면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지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항상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S커브 이론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S커브 이론이 뭐냐면 화랑기에 접어들어서 그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화랑기 때는 모든 종목들이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여기서 계속 달려있다가 그 고점에 걸려있다가 만약에 실적이 그러니까 화랑기에서 약간의 사이클이 지나서 꺾이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급락하는 사태를 벌어집니다. 근데 주가가 급락할 때 여기를 받아서 여기다 새로운 성장 엔진을 줄 수 있으면 더 가는 거예요. 똑같은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가전제품 업체에다가 성장 엔진을 줘버리니까 위로 가는 거죠. 조정을 받았다가 스마트폰이라는 엄청난 성장 엔진을 줘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이만한 게 있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장 엔진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엔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똑같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도 대표적으로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났죠. 근데 얘는 한번 크게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주가를 고점을 형성하고 더 이상의 성장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가격대까지 빠지고서 완전히 누워버리는 거였죠. 자, 성장성이라는 단어는 이겁니다. 뭐냐면
계속적으로 회사를 키워서 더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엔진들이 있냐 없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단순하게 그래프로 보거나 뭐 어떤 현재 그 어떤 고정된 시점에서의 숫자만 갖고 설명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 회사를 다음에 또 한 단계 크게 끌어올릴 만한 엔진이 뭐가 있냐.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산업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절대로 차트로 분석하고 수급으로 분석하고 이래가지고는 이 주식을 갖고서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산업을 읽을 때 결국은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결국 스마트폰에 관련주를 투자하면 그만큼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럼 앞으로는 어디로 돌아갈 거냐. 대체 앞으로는 성장성이 어디서 나올 거냐.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읽어낼 수 있으면 결국은 앞으로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다소 흔들리더라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임들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서 핵심 종목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성공의 방법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투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물 인터넷 관련주 좋대. 뭐 좋대.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상업화가 전제가 되냐는 거죠. 상업화가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는 대표적으로 상업화가 전제가 안 되면 주식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집니다. 아니면 더 빠져버리던가요. 근데 상업화가 전제가 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쪽은 아까 삼성전자에서 보여드렸듯이 조정받고 더 가고 조정받고 더 가고 조정받고 더 가고 계속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패턴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는 게 좋습니다. 성장성 있는 쪽에 투자를 하자는 얘기는 맞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시장은 4단계로 보셔야 됩니다. 산업은 4단계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생성이 됩니다. 성장을 합니다. 성숙이 되고 화랑이 돼요. 조금 각도가 좀 안 나왔는데. 예. 여기가 이제 성장, 성숙, 폭발하는 건 화랑기에 폭발하죠. 화랑기에 폭발하는데 우리는 항상 무슨 투자를 하냐면 화랑기에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요. 화랑기에 저평가되어 있는데 들어갔는데 주가는 산업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안 가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주가가 안 간다. 이거는 화랑기를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거예요. 화랑기는 절대로 주가가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가는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실적이 좋아도. 그러다가 실적이 꺾이면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기간에는 올라올 때는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올라올 때는 퍼를 조선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라올 때 퍼가 70까지 나왔었어요. 올라오고 나니까 퍼가 6, 7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게 조선업황 사이클이 정확하게 2007년도 고점을 찍고 급격하게 내려가니까 조선업종 주가들이 전부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저평가 영역에서도 주가는 못 올라가더라.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성장성 있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되고 성장성의 투자의 적기는 언제냐면 성장기에 투자를 한다. 생성기는 너무 힘들어요. 생성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가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 있는 성장기에 투자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산업을 읽어낼 수 있으면 당장은 힘들어도 주식에서는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식 투자를 갖다가 차트나 어떤 기관의 매매, 외국인의 매매 이런 것들은 보조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내가 매매 타임을 잡기 위해서 적기에 좀 근사치에 갖다 놓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보는 거고 결국 제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드리는 건 주식 투자는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평가의 기준이 현재 나와 있는 재무제표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제표나 외국인의 수급이나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갖고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예. 여기서 뭐를 찾으셔야 되냐면 우리는 산업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읽고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이 돼야 될 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다 알겠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어느 쪽이냐 대체.
그러면 그쪽을 알면은 가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거는 뭐 굳이 부연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죠. LED는 성장하는 거고요. 지금 성장 중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상업화가 전제가 되잖아요. 상업화가 되는 성장. 거기다가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 주변에 과연 LED가 얼마나 교체됐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직 시작은 초기 단계죠. 생성 단계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 필립스니 이런 데도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분명히 상업화가 된 성장기에서 퍼가 높아요. 지금 LED 종목들 퍼 대부분 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투자하냐면 성장기에 상업화가 전제된 성장성은 고퍼에 투자를 해서 저퍼에 파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화랑기 때 파는 게 맞다는 얘기죠. 예. 자,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럼 LED가 상업화가 안 됐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이 우리는 늘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 종목이 LED 종목의 최고 핵심이 어느 쪽이냐? 이것까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LED 종목이야. 만 갖고는 안 되죠. LED에서 핵심 기술을 갖고 LED 산업이 개화할 때 분명히 거기 안에 있어야 될 그런 종목으로 좀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뭐 LED만 있냐? 이 부분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참 이게 진짜 있는 자의 여유인데요. 삼성 애들이 2007년도부터 미래의 먹거리를 찾았습니다. 자, 미래를 먹거리를 찾아가지고 얘네들은 5대 핵심 기술, 5대 핵심 분야. 그래서 이건희가 얘기한 게 무슨 얘기냐면 2020년 이후에는 삼성의 모든 사업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없다는 거에서 출발해서 모든 산업을 다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버라. 그래서 지금 삼성이 매년 얼마 정도의 자금을 쏘냐면 40에서 50조 정도 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딴 그룹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살기 급급한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얘네들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07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미래의 신수종 6대 사업에서. 여기에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변화되는 걸 읽고 글로벌 환경 자체가 변화되는 걸 다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잡을 때 맥쿼리라는 데에서 투자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의 검토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그림들을 낸 거예요. 근데 일단 물론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수정된 것들은 있고요. 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약간의 변화는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미 모두가 그런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도 지금 미래의 먹거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삼성이 대표적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아직 잘 안 보이실 건데 저는 얘네들이 지금 삼성 바이오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 놨다고 보거든요. 자, 어떻게 해놨냐면 얘네들은 BT하고 IT하고 MT를 융합해 놨어요. BT와 IT와 MT. 삼성이 BT는 약해요.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당연히 약하죠. IT는 세계 최고죠. 그리고 MT 같은 경우는 삼성 의료원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MT하고 IT하고 여기에 막강한 게 자금력이 붙어버리는 거죠, 얘네들은. 근데 BT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돈만 갖고 해결될 게 아니고 인원들 갖다 데려다 놓는다고 될 게 아니에요. 바이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얘네들의 개념은 뭐냐면 IT와 BT와 MT를 융합해서 융합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한번 융합을 해보죠. IT하고 BT하고 융합하면 뭐가 돼요? U 헬스케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융합을 시켜가지고 시장을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이렇게 융합을 해서 계속 돌려가지고 시장의 볼륨을 계속 키우겠다. 요만한 바이오 시장은 이만하게 계속 가겠다는 얘기죠. 자, 이게 삼성이 노리는 개념인데 그러면 저게 그냥 마냥 커지냐. 그래서 쟤네들은 정책적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사전과 사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전에는 뭐가 있냐면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 치료 시장, 환자 시장, 뭐 이런 것들이죠. 미래는 뭐냐면 맞춤형 시장. 미래는 맞춤형, 예방, 건강인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몸에 맞는 유헬스케어, 개인 몸에 맞는 헬스케어, 개인 몸에 맞는 약. 지금 우리는 감기약을 똑같은 걸 먹죠. 앞으로는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감기약도 다 다른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몸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이쪽에서 먼저 돈을 벌겠다. 이 돈을 갖고 미래에다 투자를 하겠다. 이래서 계속적으로 볼륨을 키우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시장 자체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보냐면 융합 헬스케어 시장을 갖다가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시장으로 보냐면 지금 1조 1000억 불. 1조 1000억 불.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2020년도에 가봐야 지금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가 1000억 불 시장밖에 안 되니까 이거보다 10배 정도 키우겠다는 얘기고 바이오 신약에서 2,500억 불, 항암 치료제 2,500억 불, 분자 진단 2,500억 불, 바이오 시밀러 440불.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하나가 지금 엄청난 우리나라 산업을 먹여 살리는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여기에 얼만큼 삼성이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먹거리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감히 단언컨대 삼성이 바이오 헬스가 주력 기업으로 바뀔 가능성도 분명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잘 진행되는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만큼 지금 오랫동안 지금 다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 삼성이 뭘 해놨냐? 상장되지 않아서 그렇죠. 삼성 바이오 노직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송도에 있는 건데 삼성의 그 바이오 관련 모든 머리들은 여기 다가 있어요. 원래 이게 그 삼성 의료원하고 삼성전자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헤쳐모여갖고 일로 다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머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얘네들은 완전히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다만 아까 얘기한 게 BT에 대한 거는 일정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간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리죠? 지금 바이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LED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의 산업을 분석하기 위한 성장성을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되겠죠. 그래서 항상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상업화. 아니 돈을 벌어야지 성장성이 있는 거죠. 꿈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안 되는데 될 거야. 얘는 사물 인터넷 관련주래. 얘는 뭐래. 사실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근데 우리가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본다면 앞으로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태양광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태양광이 된다 안 된다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태양광의 정확한 밸류체인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태양광은 그 실리콘이 인고수로 갔다가 웨이퍼로 갔다가 그 쉘로 갔다가 모듈 갔다가 어레이로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는 게 뭐냐면 발전소가 되겠죠. 발전소가 돼가지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태양광 업체를 알았던 건 여기밖에 없어요. 실리콘 업체. 예. 뭐, 인고까지도 알까요? 뭐, 한, 이 정도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함정에 빠져 있는 게, 그래서 항상 태양광 하면은 OCI, 폴리실리콘, 이 얘기만 하죠. 자, 근데,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제 그 태양광 업체들이 좀 나아지고 괜찮아진다며요. 그러면 또 우리는 다시 뭐를 투자를 하냐면, OCI에다 투자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결정과 단결정.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태양광이 전지 가치가 어떻게 보냐면 결정형과 누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글씨 좀 날려 쓰지 말라고. 못 알아보겠다고. 예, 그래서, 결정형과 방막형으로 나눕니다. 근데 예전에는 결정형으로 가는 분위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방막형은 뭐냐면 얇게 폴리실리콘을 까는 거거든요. 근데 결정형은 폴리실리콘 사용량이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냐면 폴리실리콘 사용량이 많다 하더라도 폴리실리콘 사용량을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쪽이 그 수율이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고요. 방막형은 수율이 워낙 안 나왔기 때문에 이쪽은 가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미 다 잡혔습니다. 방막형이 이미 수율이 20%대를 넘어서 22, 24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수율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태양 열을 받아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유리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막 10몇 프로대, 한 12, 13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야 안 나오니까 결정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방막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태양광 시장이 커져도 폴리실리콘 사용량은 예전만큼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OCI의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OCI를 잡고 폴리실리콘 가격 30불, 20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을 좀 보는데, 그래서 예전에 아무리 산업이 커져도 산업이 개화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기에서 이제 성장기로 성숙기로 돌아서면은 당연히 예전 고점을 뚫어야 되겠죠. 근데 절대로 못 뚫습니다. OCI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방막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방막형으로 가면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잉 투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OCI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그래서 이제 태양광 산업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데 한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태양광 산업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사실 준비한 내용들은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많이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종목 하나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을 좀 하나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관심 종목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선정했던 종목은, 잠깐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종목 이름을, 한속테크닉스라는 종목인데요. 먼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TS가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도표로만 가겠습니다. 도표로만. 예. 잠시만요. 자, 사실 한솔테크닉스는 제가 가장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무선 충전 시스템 쪽입니다. 그러니까 무선 충전 시스템이 뭐 대단한 건 아니죠. 사실 이제 지금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가전제품에 대해서 무선 충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얼마나 시장이 커지느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솔테크닉스는 상당히 주가를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좀 커요. 근데 이제 먼저 한솔테크닉스에 대한 개요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한솔테크닉스는 결국은 한솔의 주력 전자기업 중에 핵심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를 했냐면 LCD BLU를 했어요. LCD BLU를 하는데 BLU라는 것은 결국은 디스플레이에 뿌려주는 발광의 빛을 발광을 뭘로 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사용한 CCFC를 사용을 했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 업황이 안 좋아지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실적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는 거의 연간 손실 금액이 뭐 300억씩 계속 마이너스를 내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었던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걸 바꿨습니다. 바꿨던 게 뭐냐면 이 광원 자체를 뭘로 바꿨냐면 LED로 바꿨어요. 자, 광원을 CCFC로 사용하느냐 LED로 쓰느냐의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CCFC로 쏴서 하면은 이게 LCD TV가 되는 거고요. LED에 광원을 써서 이걸 쏘면 LED TV가 되는 겁니다. 근데 LCD는 이제 한계에 노출됐고 LED는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이쪽에서 기본 사업 자체에서 어느 정도 턴을 했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지난 상태에서 이쪽 상황들이 개선되면서 영업만 갖고도 이제 웬만큼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까지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지금 신규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죠. 얘네들이 지금 LED도 하고요. LED에서 이제 사파이어 웨이퍼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사파이어 웨이퍼라는 얘기 정도는 이제 대부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파이어 웨이퍼 업체를 흡수해서 얘네들도 LED 쪽에서 사파이어 관련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태양광 쪽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 충전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쪽은 지금 사업 개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은 아직은 얘네들 모듈 쪽이니까 모듈 쪽은 아직 그렇게 경쟁력이 높은 쪽은 아니고 이거는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태양광 모듈 쪽은. 그래서 LED 사업 쪽하고 사실은 무선 충전 사업 쪽을 중점적으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갤럭시 쪽에서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이 만약에 사용되는데 세트로 사용되면 무슨 얘기냐면 갤럭시 S5 파는데 무선 충전을 묶어서 하나로 판매가 한다면 아마 그랬으면은 한솔테크닉스의 주가가 폭등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요번에 갤럭시 S5에서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조금
하단을 잡고 좀 밀려 내려왔던 흐름들을 좀 보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솔테크닉스는 이제부터는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의 한솔테크닉스. 무선 충전 시스템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기 유도 방식하고 자기 공멸 방식. 검은 걸로 해야죠. 자기 유도 방식과 자기 공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충전을 하는데 그 충전하는 거와 그 면이 아주 근사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거의 근접해야지만 이게 충전이 되는 건데 얘네들은 몇 메터까지도 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각 그 기기별로 충돌이 나잖아요. 주파수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뭐 인공위성에서 바로 쏴가지고 충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 밖에서.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기술 개발 중이고 요거하고 요거는 왔는데 요거에서 풀어야 될 문제만 해결돼서 만약에 자기 공멸 방식 정도의 그 무선 충전 시스템이 된다면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충전 방법도 골치 아팠잖아요. 근데 무선 충전으로 가게 되면 자동차 달리면서 그냥 충전 때려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에서 이 무선 충전 시스템의 그 개화 자체, 시작 자체가 되느냐가 결국은 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 기기로 먼저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되게 되면 이제 한솔테크닉스의 무선 충전은 이제 정말 부각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올해 안에는 채택된다고 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무선 충전 시스템 자체가. 다만 지금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한솔테크닉스의 주가는 상당한 재평가가 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좋았을 건데 차트를 보여드린 건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간단하게만 좀 전체적인 흐름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었어요. 예, 그래서 62,000원 고점에서 최근에 바닥을 9,000원까지 폭락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게 주가가 작년 말에 한 단계 9,000원에서 한 22,000원 정도까지 한 1.2배 정도 급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이때가 뭐였냐면 무선 충전 시스템 도입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이만큼 주가가 폭등을 한 거고 이게 지연되면서 주가가 흘러내려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최근에 갤럭시 S5에서 채택될지 모른다고 해서 잠깐 들었다가 다시 밀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지금 갈 수밖에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된 거라고 보고 결국은 얘네들은 이거 나오면 좋지만 기존에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LED하고 태양광하고 무선 충전 그리고 기존 사업 자체가 아까 안정화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나왔고 결국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회사 자체가 이제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씩만 올라와주면 돼요. 하나씩만 올라와주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가 올라갔다가 또 새로운 성장 엔진이 있으면 또 하나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또 올라가고 우선 지금 LED만 갖고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태양광이 나오든지 무선 충전이 나오든지 또 한번 끌어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태양광 시장이 형성되면 또 한번 끌어올릴 수 있고요. 이러한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큰 그림들은 나왔고 회사는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이고 최근에 기관들도 조금씩 사고 있더라고요. 조금씩이라는 게 이제 그 지속적으로 좀 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매매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21,850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은 해야죠. 하라고 하니까 해야죠, 뭐. 그래서 손절 라인은 2만 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앞에 고점이 한 2만 4, 5천 원 정도에 걸려 있는데 뭐 그거는 크게 무시하고서 우선 한 2만 8천 원 정도까지만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종목에 대한 AS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 포트 상담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트 상담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나요?
동양 기전이 너무 안 올라가고 좀 오래돼가지고요. 예. 대충 TV에서 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 여기가 이제 단순하게 종목 상담은 아니고 전체적인 포트에 대한 방향을 좀 말씀드리는 쪽이라는 건 아시죠? 네. 예. 지금 보니까 동양기전 말고 또 뭐가 있으시죠? 디지털 옵틱을 얼마 전에 샀는데요. 예. 잘못 샀나 싶어서 그거 두 가지 종목을 좀 상담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지금 남은 게. 예, 좀 그래요. 많은 종목을 사놔가지고. 지금 제가 실례되는 질문인데 좀 연세가 있지 않으시나요? 예, 연세 많아요. 아, 그러시군요. 다섯이래요. 예. 왜 그걸 여쭤봤냐면요. 네.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확정 상품이 아니거든요. 네. 확정 금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낼 때도 있고 손실을 날 때도 있는 쪽이에요. 예, 저도 알죠, 그거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굉장히 조금 빠지는 거에 민감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답답해 하시면서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빨리 올라가길 바라세요. 아, 네네. 예. 근데 절대로 기다림 없이 빨리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아, 네. 좀 예. 알긴 아는데, 그래도 저도 이런 데서 상담을 많이 하니까 상담을 한번 받고 싶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동양기전이 오래되셨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되셨나요, 기간이? 3년 됐어요. 아, 오래되셨네요. 대안에서 질문을 안 하죠, 저도. 안 네. 하는데, 이제 하면서 디지털 옵틱은 이제 같이 예. 한번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아, 예. 근데 동양기전 그때도 3년 정도 갖고 동양기전- 계셨으면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아실 거고요. 예. 사실은 이제 동양기전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내용이 나쁜 건 아니죠. 네네. 근데, 동양기전은 세 가지 사업부로 나눠져 있는 건 아시나요? 뭐, 자동차 부품, 뭐, 굴삭기, 기계, 뭐, 이런 거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동차 부품이고요. 네. 하나는 유압기 쪽이고요. 네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유압기하고 자동차 부품이 전체 매출의 90%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자동차 업황이 좋아야 되고요. 자동차 판이 좋은데도 이 동양기전은 자꾸 빠지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두 가지가 유압기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한쪽이 45%, 한쪽이 40%거든요. 네네. 그동안 유압기 쪽이 안 좋았어요. 아, 유압기 쪽이 어느 쪽이냐면 중국의 건설 경기하고 맞물린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대표적으로 예. 굴삭기 얘기 많이 할 때는 뭐냐면 중국의 건설 경기 얘기를 많이 하죠. 네네. 예. 예, 얘기해요. 예. 자동차 부품 쪽은 문제가 없었어요. 아, 근데 굴삭기 부분이 약했단 말이죠. 네네. 예. 근데 지금 이제 굴삭기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당장 좋아질 건 아니지만 더 나빠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주가 수준은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이제 먼저 풀어야 될 게 중국의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사용되면 좋은데 네. 중국이 쉽게 부양책을 쓸 수가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금 중국은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바로 강력한 부양책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옵틱이 지금 당장의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모멘텀은 없어요. 예. 그것도요? 동양기전이요.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사신 가격이 13,350원인데요. 네.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좀 길게 길게 봐야 보셔야 돼요? 되고, 그 가격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결국은 그러면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현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가 제일 문제예요. 네. 현금을 써서 딴 쪽에서 이익을 벌어서 이쪽에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보수적이신 분이라 좀 민감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지털 옵틱을 잘못 사셨다고 그러는데, 네. 디지털 옵틱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나요? 의료기. 의료기요? 의료 정밀기. 아니요. 쪽이라고 의료기가 아니고, 렌즈 쪽이고요. 렌즈, 예. 렌즈 쪽인데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광학 렌즈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해요. 일부 의료기기에 체외 진단기 쪽에 일부 납품이 있는데 그건 너무 미미해요. 전체적 회사 규모에서. 근데 얘네 주력은 뭐냐면 카메라 모듈 쪽이고요. 스마트폰에 네네. 들어가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얘네들이 뭐를 했냐면 13mm 카메라 쪽을 전문적으로 썼는데 단가가,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저가로 내려오면서 그거 13mm짜리보다 그 좀 단가가 싼 8mm짜리에서 5mm짜리 그 지금 카메라 모듈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그 보급형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은 얘네들의 실적이 다시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는 절대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예. 예, 예. 근데 이제 항상 주식을 하면 보시면은 누가 좋대더라, 아니면 누가 괜찮대더라, 아니면 어떻대더라 해서 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정말 이 종목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부동산화처럼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좀 땅을 고르고 좀 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주변 여건들도 좀 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투자 성과를 내시기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좀 가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를 좀 기다려서 수익을 내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시간을 좀 투자하고 가격에 그 리스크를 지지 않는 쪽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막 올라가는 걸 쫓아가시면은 가격 리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좋은 주식은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으면 정말 올라가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지칠 수가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느 쪽으로 유도를 해드리냐면 시간을 좀 들이시더라도 제대로 된 종목을 갖고서 기다리시는 쪽으로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가 해드리고요. 지금 동양기전이나 디지털 옵틱 다 문제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은 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지금 두고 보는 게 50%의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셔서 계좌를 좀 불리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들에 내 어떤 그림들을 그려서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요, 전번에 한 말씀만 더 드려도 예, 될까요? 말씀하세요. 삼성전기도 전번에 여기서 상담을 받았거든요. 예, 삼성전기도 3년 넘었어요. 예. 그럼 지금도 맹 떨어지는데 그때 87,000원 가면 25% 매도를 하라 했는데 지금도 계속 떨어지거든요. 예. 삼성전기도 3년째인데. 삼성전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 삼성전기는 자체적인 어떤 게 아니라 결국 삼성전자와 연결된 구조인데 결국은 가장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의 부품 납품업체로 보면 결국은 이쪽이 크게 앞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지는 제가 정확한 답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진짜 많은데 삼성전기는 50% 나갔고 있는데.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손실폭을 최대한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게 정답이라고 판단됩니다. 크게 기대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지금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만 앞섰고 전달드릴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제대로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간 제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자료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을 매주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